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의 도티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요 다큐멘터리 메이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이데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응급 구조 신호 메이데이는요 도와줘 라는 뜻의 프랑스어 메데가 영어 발음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지켜줄 구조신호 메이데이. 증가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과 ICT를 활용한 휴먼 팩터를 찾는 여정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지금 여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난 대자연 앞에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구조가 늦어질 경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텨내야 하는가? 첨단의 21세기. 새로운 기술은 인간을 구해낼 수 있을까? 사느냐 죽느냐 그 하나의 질문에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신을 지켜줄 구조신호 메이데이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실종자만도 7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1993년 서해 회리오 침몰, 2014년 진도 세월호 침몰, 2015년 주차도 돌고래호 침몰, 2017년 영흥도 선창 1호 침몰, 이들 사고의 2019년 헝가리 허블레아니오 침몰. 사고는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양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 우리의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나아졌을까?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고의 건수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듯하다. 최근 4년간 해양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 사망 실종은 46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운항 중 경계 소홀, 항행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교통사고로 인해 22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헝가리 허블레아니오 침몰 사건. 부다페스트의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다뉴브가 사고의 원인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와 마찬가지로 충돌에 의한 것이었는데 대형 크루즈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가 허블레아니오를 덮치며 침몰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이 사고로 7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9명이 실종되었다. 사고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탑승객 모두 구명조끼 등을 미처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 바다 위 그리고 배 위에서 생명을 지켜줄 가장 최소한의 장비 구명조끼. 이처럼 생사를 가르는 구명조끼, 당신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또한 방수되는 스마트폰은 해양 안전도구로도 주목받고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바다 위 가장 중요한 구조 요청 장비가. 그렇다면 선박엔 어떤 장치들이 설치되고 있을까요? 초단파대 무선 전화 설비 VHF-DSC는 장비를 켜기만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협 어업 정보통신국이나 해경에서 선박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부디 하루바삐 이러한 꾸준한 장비 개발 도입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뉴스에서나 보던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안전의식.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메이데이였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구조신호 메이데이를 제작하신 송상혁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 낚시 채널 FTV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메이데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듣기로는 한국전파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 KCA 전파진흥원 쪽에서 0002 우수 프로그램 쪽 분야로 저희가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저희한테 지정 주제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낚시 TV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 쪽으로도 이렇게 낚시 출조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해양 안전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그래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메이데이라고 하는 제목의 또 의미와 의도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그 메이데이가 이제 원래는 도와줘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프랑스어가 메데라는 단어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에 빠진 그런 조난당하신 분들의 좀 간절한 외침을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부제가 당신을 지켜줄 구조 신호거든요. 구조 신호. 네. 그래서 저희가 메이데이로 그 타이틀도 그 구조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안전불감증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바다 위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마 나 하나가 사고가 나겠어? 이제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이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막상 나가서 저희가 낚시라든지 좀 이런 조업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바다에 구명조끼를 입고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취해야 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바다에 빠지면 요즘에는 저희 휴대전화들이 다 방수 기능이 잘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물에 빠졌을 때는 좀 정신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 그런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해양수산부에서도 해로드라고 하는 어플을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고 구조신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네. 그 현재 위치가 전송이 돼서 네,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이렇게 숙지를 하셨다가 혹시라도 당하는 사고에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저체온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사타구니랑 네. 겨드랑이랑 목 부분이 이렇게 좀 체온이 많이 손실되는 부분이라고 겨드랑이를 최대한 붙이고 최대한 붙이고. 네, 최대한 붙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팔짱을 껴주신 다음에 팔짱을.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과 발을 최대한 이렇게 몸쪽으로 웅크리시면 네. 차가운 수온에서 체온이 방지되는 것을 좀 최대한 많이 이렇게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해주신 해로드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작동만 시켜놓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저도 그때 이제 직접 해봤었는데 우측 상단에 그 구조 신고를 보낼 수 있는 빨간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누르면 지금 위치가 바로 송신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어플이 개발돼 있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구명조끼 그리고 해양 안전을 위한 해로드 어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실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안전한 바다를 위해 우리가 더 애써야 될 노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서 보던 그런 해양 사고들이 뭐 우리가 아닌 남한테만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이 가장 그런 안전불감증의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의 의식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데이를 제작하신 송상혁 PD님과 의미 있는 대화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메이데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구조신호 메이데이 3번 외치기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